온라인 그루밍처럼 소리 소문 없이 상처를 깊게 만드는 게 또 하나 있죠. 바로 사이버 불링입니다. 사이버 불링. 네, 사이버가 이제 사이버 공간 뭐 이런 얘기고, 불링이 이제 집단으로 괴롭히다라는 뜻인데, 보통 사이버 분리라고 학교에 있는 그쵸. 좀 못된 학생들. 맞아요. 네.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상에서 특정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 행동들을 얘기하는데, 주로 청소년들, 학생들.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에서 괴롭힘을 당해온 중학생이 투신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한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.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A양이 사이버 따돌림, 이른바 사이버 불링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. 그 2020년에는 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딱 터져서 등교일 수 줄어들었잖아요. 그래서 신체 폭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, 소위 얘기하는 온라인상에서의 그 사이버 폭력, 이게 두 배로 늘어난 거죠. 학교 폭력의 새로운 유형인 거죠. 학교 폭력 새로운 유형이고. 어떤 게 있을까요?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불링. 이런 용어들 아세요? 혹시 이제 그 떼카. 떼카. 네, 네, 네. 아, 떼카. 처음 들어보는데. 떼는 여러 그쵸, 여러 네, 명이서 네, 네. 떼창처럼. 예, 카. 톡으로 뭐 욕을 보낸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또 역으로 이제 방폭한다. 방폭. 네, 네, 방폭파. 네, 네. 그러니까 불러놓고 예. 싹 다 나가고. 상처 주는 방법. 네네. 그다음에 뭐 이제 그야말로 못 나가게 하는 카감. 감옥처럼 만들고 못 나가게 하는 거. 감옥. 네네네. 흔히 말하는 단톡방에서 불링이 그렇죠. 생긴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이제 혹시 와이파이 셔틀 들어보셨어요? 와이파이 셔틀. 와이파이. 네, 오늘 못 들어본 거. 데이터 밴드. 데이터 빵 셔틀 했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와이파이 셔틀. 와이파이 셔틀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프티콘 셔틀도 있죠. 기프티콘 셔틀 같은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갔을 뿐 똑같은 거죠. 네, 사실 뺏고. 똑같은 건데. 네, 굉장히 또 섬세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불링이 굉장히 좀 상처가 될 것 같아요. 예. 실제로 한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, 인천에서 그 16살 여자 고등학생이 사이버 불링으로 이제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, 2019년 7월 10일이죠. 7월 10일인데 SNS에서 그 어떤 연예인을 더 좋아하느냐 가지고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. 10명 정도 모여서. 그런데 8명은 이 연예인이 좋다 그러고, 2명은 뭐 다른 연예인이 좋다고 했는데, 이 2명이 소수였는데 그 중에 1명이 또 나가버렸죠. 말다툼하다가. 그러니까 이 여학생에 대해서 불링이 시작된 거예요. 사이버 불링이. 예.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 정보 다 이제 알아내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. 10분에 하나씩 네 정보를 올리겠다. 네, 네. 그러니까 이 방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 모르는 친구. 모르는 사람. 모르는 친구. 한반 친구들이 아니고. 네, 네, 네. 모르는 사람. 그래서 피해자가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너희들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당연히 항변을 했겠죠. 네. 아, 근데 그 가해한 여학생들이 나간 걔 편을 들었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. 예. 논리적 근거 없이.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그날 새벽에 아파트 20층으로 올라가는 그 피해 여학생의 모습이 CCTV에 잡힌 거고,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죠. 단 3시간 만에 일어났는데. 단 3시간 만에. 순전히 카톡 그런 이제 안에서의 SNS에서 안에서의 이야기만 가지고.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3시간이 사실 심리학자의 생각을 보자면 3시간이 뭐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.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. 그렇죠. 네. 왜 예전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테러잖아요. 네. 미지의 전혀 모르는 신원 미상의 상대로부터 받는 공격이 되면서 테러가 나한테 자행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. 톡방에서 불링을 했던 학생들 조사가 이루어졌나요? 그러니까 무려 석 달이 지난 10월 15일에야 그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가 압수가 되고 조사가 됐다는 거죠. 근데 뭐 다 삭제됐겠죠. 다 삭제가 되고 이제 흔적이 없어서 사망 직전 2시간 동안 가해 학생들과 나눈 대화가 지금도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. 네. 못 찾았구나. 근데 더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느껴지는 건,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. 근데 가해 학생들이 그 이후에 보인 태도라는 거죠. 이런 거예요. 그렇게 약한 애를 처음 본다.
까불어 놓고 뭐 자살을 하냐. 그러니까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그런 표현도 했어요. 빨간 드레스 입고 장례식장 가고 싶다.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수사해. 뭐 크크크 뭐 이런 거.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이버 불링을 한 셈이 되는데요. 이게 사이버 불링이 엄연한 좀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법률상으로도 사이버 불링 이거 범죄에 들어갈까요? 2012년에 아예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정의 규정이 새로 들어왔어요. 보통은 이 정보통신망의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형법상의 모욕죄 정도로 처벌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 4명 중 3명이 모욕과 강요 미수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모욕과 협박 혐의로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았다고 하고요. 이 중 1명은 이제 징역 장기 3년, 단기 2년형이 이제 구형이 됐다고 합니다. 이게 보니까 톡방에 그 당하는 친구의 표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모여 있으면 이 사람이 얼굴 빨개지거나 울면은 그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안 보이니까 더 하는 거죠. 사실 사람이라는 느낌도 없을 수도 있어요. 때로는. 네. 확실히 도구가 간접 도구가 될수록 죄책감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. 온라인의 키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뺨을 때리거나 그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거라는 느낌을 덜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러니까 그 도구가 간접적이라도 똑같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많이 가르쳐야 돼요. 네. 그리고 더욱 심각한 건 이 폭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죠. 왜겠습니까? 디지털화된 텍스트랑 이미지니까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곳까지 전파가 가능해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보다 거의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그러면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.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우니까요. 피해자가 과거에 즉 중학교 시절에 성폭행을 한번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까지도 더 주위에 알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는 거죠. 심지어는 이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에는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한테까지 메시지를 보냈어요. 이게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점인 것 같아요. 네. 피해자가 그래서 결국 전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학 갈 학교에서도 가해자가 될 사람을 섭외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SNS에 불러들여가지고 그 친구까지도 가담하게 하는 그런 집요함을 보였습니다. 결국 피해자는 이런 사이버 불링이 시작되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가슴 아픈 선택을 한 거고요. 진짜 성폭행 피해만으로 힘들었는데 사이버 불링으로 입을 정신적 피해가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. 실제로 피해자가 겪었을 그런 공포나 두려움을 우리가 사실 가늠하기는 정말 어렵겠죠. 하지만 사이버 불링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. 사이버 폭력 백신. 사이버 폭력 백신이라는 걸 만들어내셨어요. 네. 실제로 이 앱은 사이버 폭력으로 정말 큰 고통을 받다가 13세라고 하는 정말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리고 실제로 피해 학생이 받았던 그런 메시지를 또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. 들어가 보면 자 지금부터 당신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. 피해자가 됩니다. 이제 보세요.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. 오는 거예요. 민지한테 왔어요. 네, 민지한테 왔어요. 야, 카톡 바로 안 보냐?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? 두고 봐. 네.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이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. 저런. 네. 그리고 딱 끊어요. 네, 네. 자, 이제 카톡을 한번 보겠습니다. 벌써 오기 시작해요. 이렇게.
계속 오네요. 네, 네, 네. 왠지 뭐 그래서 이제 알림창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죠.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. 네. 계속 오는 거예요. 네. 자, 입장을 했어요. 네. 이제 뭐 변명하고 설명할 시간이 네,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기관총을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 우리 학교 치타 시리즈 3 화장실에서 김밥 먹는 거 보자. 올려가고 또 이제 반응들이 이렇게 오죠. 저걸 찍어서 올리는 거죠. 네, 네, 네. 단 몇 분조차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이 실제 피해를 당한 아이들에게 몇 년짜리 고통이었죠. 네. 이게 잠깐 동안 경험해봤는데도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. 그 글을 읽으면서 청소년인 피해 여학생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. 똑같아요. 맞는 거랑 똑같아요. 그렇죠. 한 대씩 맞는 네, 거죠. 뼈 부러지는 거랑 똑같아요. 네. 누가 칼을 옆으로 대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것과 똑같이 그 통증이 수반돼요. 통증이 수반됩니다.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합니다. 죽을 만큼 아파요. 뇌가 죽을 만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. 네. 그러니까 그분이 약한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피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유로 얼마든지 이런 피해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극단적 선택까지 가지 않았지만 못지않게 큰 피해자들 네, 여전히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죠. 이건 정말 진화된 묻지마 범죄네요. 네, 네, 네. 묻지마 범죄. 특히 애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주로 이런 온라인상에 일어나는 폭력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예. 진짜로. 지금의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을 경험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엄연한 물리적 공간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오면 되지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기존의 이런 물리적 공간에서 나가는 걸 두려워하듯이 그 세대는 디지털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나간다는 건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서 나가는 건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. 네,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또 다른 현실 세계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먼저 그걸 전제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. 이거를 제대로 방지를 안 하면 가해자도 영원히 좋은 글씨가 될 수 있고 네. 피해자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런 폭력과 똑같은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른들 문제, 사회, 학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그걸 전제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.